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루에 2,000명 안팎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 격리 수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한쪽에서는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는 좀 덜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상황이 안 그렇게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델타 변이의 전파력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접종률 올라가면서 이미 이제 정부의 정책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배방 접종자에 대해서 뭐 이제 사적 모임이나 이런 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균형점들이 그러니까 뭐 접종률 올라가면 그만큼 낮춰놓으니까 예. 그냥 그거에 의해서 확진자 범위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상황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4단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증가되는 상황들이어서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반감되는 상황들도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 범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줄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차 예매율은 작년보다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동량이 늘어나면 확산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 걱정인 게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이제 휴가철과 맞물려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의 환자 발생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석 연휴를 매개로 해서 지난 연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는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달의 중하순쯤 되면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 또한 2차 접종 완료자도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만큼이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추석 연휴 때는 지난 설보다는 또 만날 수 있는 인원들도 좀 늘려놓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의 범위가 정부가 바라던 대로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추석 연휴 때 이제 확진자 범위가 커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추석 이전보다는 일시적으로라도 확진자는 늘어나는 상황들이 한 1, 2주 정도는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증상이 없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네. 의료진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끝까지 무증상 경증으로만 가면 그래도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시작됐지만 중간에 이제 증상도 악화되고 폐렴으로 진행되는 그런 환자들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택 치료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악화가 됐을 때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 안에서도 사망자가 뭐 많지는 않지만 발생한 적이 있는데 사실 재택 근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재택치료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 체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들을 꼭 마련한 상황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네. 부분 중에 하나는 맞아서 틀림없이 뭔가 부작용 내지는 이상 증상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인과성이 없습니다. 인과성이 없습니다는 대답이 계속 내려오니까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인과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경증이면은 1천만 원까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경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다른 백신에서는 이상 반응으로 체크가 됐지만 코로나 백신에서는 확인이 안 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의 진단명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거는 적어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혈소판 감소 혈전증은 아닌데 뭐 혈소판 감소가 있지는 않지만 뇌졸중이 왔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흡곤란이 왔거나 부정맥 같은 게 왔거나 뇌졸중, 뭐 신부전, 색전증, 뭐 뇌전증 뭐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는 일단은 이제 뭐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더라도 일단 국민들의 불편함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적용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네. 그 정부가 구매를 위해서 국내외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종플루 때도 먹는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좀 상황이 안정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머크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이상 연구가 끝나고 3상도 이제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 내에서 신속 승인이 올해 말 안에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이제 신속 긴급 승인이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아마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일부 도입이 될 거는 같지만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서 예. 경구 치료제이긴 하지만 타미플루는 한 3, 4만 원대밖에 안 되는 치료제지만 이거는 거의 100만 원대의 치료비, 그러니까 그 약품비가 들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보편화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